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또 지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지자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만큼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충청권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으로 일전에 제가 아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아산과 더불어서 같이 어떤 개발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지역이 천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그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의해서 대전과 천안 이 두 도시 지역이 가장 큰 팩트가 작용이 되어서 개발이 크게 되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부고속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전철의 복선 전철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팩트가 작용이 돼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고, 또한 그 대기업인 삼성이 탕정지구라고 하는 지역에 삼성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개발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좀 천안은 좀 아산하고 연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아산은 이제 일찍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천안하고 연계해서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가 정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울에서 또는 천안에서 좀 장항선이 현재 복선 전철화가 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환승역인 어떤 천안 아산역, 그리고 전철 복선화가 되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경부고속도로 새로운 IC가 뚫리는 북천안 IC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꾸준하게 유입되는 지역으로 아산하고 천안은 하나의 도시로 생각을 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도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천안 아산역도 그렇고 등등 어떤 개발의 역사를 같이 써내려가고 2만 명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두 지자체가 합하면 한 100만 도시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은 사실은 어떤 지역이든 지자체든 사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미래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했느냐를 먼저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로망을 통해서 또는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또는 어떤 개발 계획을 통해서 개발될 예상되는 지역들을 예상을 한번 해봄으로 해서 그런 지역으로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괜찮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은요, 거기는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발 KTX가 지나가는데요. 천안 아산역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현재 천안까지, 그리고 천안에서 장항선 신창역까지 현재 장항선 복선 전철이 뚫려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복선 정철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천안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핫한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지금 예상이 되는 어떤 이 지역들에 대한 IC 주변, 요런 지역들이 앞으로 천안을 어떤 집가 상승 요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천안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켜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천안에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도시 기본 계획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고 기본 계획 상에서 어떻게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쪽으로 교통망이 진행이 됨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천안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는 우리가 이제 시가와 용지다라고 하는 지역과 시가와 예정 용지다, 이 두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가와 용지는 이미 도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건물들이 건축행위가 일어난 땅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중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땅을 이제 시가와 용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을 시가와 예정 용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천안은 주거용지로 찍혀져 있는 부분들이 주거용지로 현재 개발이 된 땅이 한 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도로 현재 찍혀서 개발이 진행이 된 땅이 한 0.56%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와 요정용지에서 보게 되면, 자, 주거용지가 있는데요. 주거용지는 한 1.3% 정도가 되어 있고, 상업용지는 한 0.12% 정도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이미 시가와 용지가 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땅보다도 중요한 거는 시가와 예정용지로 현재 주거용지이지만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전답 과수원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땅들의 비중이 1.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용지가 0.1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지역상 현재 상당히 공급량이 적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현재 적은 양의 시가와 예정용지 안에서 개발이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생긴다거나 또는 역세권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한된 공급량, 제한된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로 인해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시가와 예정용지 가 되어 있는 그런 땅들 중에서 어떤 개발의 압력이 강한 지역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점검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천안이 어떤 식으로 어떤 쪽으로 개발될 것인가를 파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천안에 대한 어떤 개발 축을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이렇게 이게 사진 이렇게 그린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게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축을 끼고 어떻게 되냐면 목천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경부고속도로 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천안 논산 고속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중심축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성안으로 해서 직산으로 해서 두정 도심권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중심권은 이미 천안 아산 KTX 불당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KTX 중심으로 해서 도심권의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직산이라든지 성안 쪽 이 라인들은 전철역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적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이미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중심축으로 개발되는 라인에 있어서 도심 라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이미 지가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산과 성안역도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면 직산이라든지 성안 쪽은 좀 외곽 지역으로 조금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심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중심권은 이미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도심권 중에서도 현재 장항선 주변에 있는 배방역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역세권 주변으로 하되 중심권, 역세권에 가까게 있는 땅들은 이미 어떤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분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좀 외곽적으로 해서
주거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또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보조축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 라인 동서방향 요 축이 바로 이제는 보조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축은 지금 이제 목천하고 지금 병천 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축은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중심축을 끼고 요 2, 4분면 부면, 여기가 1, 4분면이고, 자, 여기가 2, 4분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 2, 4분면 중점적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됐고, 땅값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쪽 천안에서는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냐면, 바로 1, 4분면 방향인 이 병점과 이 목천과 바르고 입장과 그리고 선거, 그리고 목천, 병점, 이렇게 요 네 지역들을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는 도시로 여러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까지 어떤 성안, 직산, 두정으로 해서 불당까지 중심 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돼서 집가 상승을, 천안의 집가 상승을 요인을 견인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천안에 대한 미래의 모습은 입장, 선거, 그 다음에 목천, 병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개발의 축을 따라서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부고속도로가 제2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목천주 병천역으로 해서 이렇게 세종시로 연결되는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그 나들목으로 예상이 되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또 더불어서 현재 아까 시가와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현재 주거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은 많이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망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천안, 이쪽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핵심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천안 분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부산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대전으로 연결돼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가 먼저 중심축이 돼서 요 천안 IC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 구도심권이 자연 발생 쪽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천안 아산 KTX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천안에서 지금 여기가 아니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좀 이렇게 연결되면서 천안 아산 KTX 그 주변으로 해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서 현재 공업지역으로 해서 천안 현재 탕정지구로 개발이 유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천안 IC를 기점으로 해서 구도심권 개발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KTX가 들어가는 천안 아산과 그리고 천안역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더블 이제 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신시가지가 천안 아산 신시가지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탕정지구 개발이 되면서 개발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이 부분들이 이렇게 따지면은 제가 1, 4분면, 2, 4분면, 그 다음에 3, 4분면, 4, 4분면이다라고 하면은 1, 4분면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구시가지 그리고 확장되는 천안 아산 신시가지와 더불어서 공업적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직산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주변 일대가 역세권 주변으로도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천안 아산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확장이 되는 요런 라인들이 개발이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아까 제가 어떤 지역을 좀 포커스로 해야 되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쪽 라인들은 과거의 영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게 바로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 선상에서 지금 IC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 입장 쪽에 가까운 서운 IC와 그리고 현재 지금 병천면에 가까운 면소재지에 가까이 있는
이쪽에 이제 IC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쪽으로 하냐면 이쪽은 이 천안에서 동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 항상 지자체는 한쪽으로만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개발되면 오른쪽도 개발을 해서 동서가 균형 있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은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고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제는 천안은 바로 이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이 지역으로 해서 천안의 역사는 새로 써 내려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사실은 물론 천안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그리고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이. 그리고 직산이라든지 성안역 주변으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확장이 돼서 집가 상승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은, 사실은 뭐 투자라고 하는 관점은 가장 저평가된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고평가됐을 때 나오는 원칙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저평가된 주거 지역이 어디냐라고 점검을 해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이 찍혀져 있는 이 지역이 입장 면소재지에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하단으로 좀 내려오는 이 지역이 뭐냐면 선거 쪽, 선거읍에 해당이 되는 주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이고, 독립기념관 이 하단 쪽에 내려오게 되면 지금 이 독립기념관 옆에 보면은 여기 지금 독립기념관 옆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주거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새로 이 주거지역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요 부분도 이중 일반 주거지역으로 찍어 놓은 요 지역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IC가 예상이 되는 요 지역에 바로 옆에 보면 이제 병천면이라고 있습니다. 병천면. 그러니까 병천면 주변 일대의 주거지역들 또는 상업지역들이 앞으로 좀 약간 눈여겨볼 만한 대상이지 않겠느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경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축을 나눠버린다라고 하면 바로 요 위쪽에 해당이 되는 동북권에 해당이 되는 요 지역이 바로 천안의 어떤 앞으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금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 고속도로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원래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고속도로 IC가 빠져나오는 여기가 천안 IC,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천안 IC가 있고 옆에 보면 풍세 IC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져나오는 데가 뭐가 있냐면 이제 목천 IC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원래 고속도로를 끼고 천안에 경유하는, 천안에서 나들목은 이 천안 IC와 그 다음에 남천안 IC, 그 다음에 얘가 풍세 IC, 이제 목천 IC를 기점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됐지만은 처음에는 이 천안 IC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천안 아산 KTX역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대 장항선과 그리고 이 KTX가 들어가는 요 지점이 천안 아산 이제는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면서 천안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렇게 탕정도시가 개발이 확장이 되면서 개발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 라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천안까지 연결되는 그 전철역 기점으로 해서 직산역과 그리고 성안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고, 또한 앞으로도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천안에 대한 미래 가치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은요, 요렇게 연결되는 요 도로가 천안의 외곽순환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곽순환도로. 어떤 지자체든 간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는데, 일부 구간은 개통이 되어 있고 향후에 이렇게 도로 계획이 잡혀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도로가
제2경부고속도로 축이 되는데 요거 세종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현재 예상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서운 이쪽에 서운 IC와 그리고 요 위쪽에 지금 요 부분에 되는 요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동천안 IC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동천안 IC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병천면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요 지역이 뭐냐면 목천입니다. 목천. 그러니까 목천읍 소재지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들, 그 다음에 병천면에 있는 주거지역들, 상업지역들은 많이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운 IC가 서운은 이미 안성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안성하고 입장하고 상당히 경계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점에서 이 IC가 예상이 되는 서운 IC, 이름은 이제 입장보다는 서운 IC를 쓰게 된 것 같은데 이 서운 IC 주변에 바로 입장 면 소재지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과 선거읍, 선거 주거지역들, 요 지역들은 순환도로하고 링크가 되면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들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순환 램프 도로가, 외곽순환도로가 뚫렸을 때 여기 지금 이제 동천안 IC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생기죠. 생기고, 그 다음에 천안에서 지금 현재 시내권에서 이렇게 동소로 연결되는 도로가 또 새롭게 들어옵니다. 이 부분들이. 드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 지역을 외곽도로와 그 다음에 천안의 시내권에서 동서로 새로운 도로가 생겼을 때 바로 이쪽 목천 쪽으로 해서 교통망이 갖추게 되는데 요 주변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까 목천 읍소재지에 있는 주거상업지역이 앞으로 상당히 뜰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쪽 주변에 현재 이렇게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가 뚫린다라고 보면은 요 지역에 현재 도시지역으로는 찍혀져 있지 않지만 현재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이런 비도시권에 있는 땅들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고 저평가되어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신다 라고 하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적도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천안은 이렇게 해당이 되는 이렇게 면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해당이 되는 지역이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아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껴 있고, 그 다음에 평택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위쪽 북쪽으로는 안성, 그리고 진천, 그 다음에 청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밑으로는 이제는 조천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요 지역은 자 경부고속도로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축을 따라서 경부고속도로, 이게 경부고속도로고 이제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인데 여기에 지금 IC 천안 IC가 있고 그 다음에 남천안 IC, 그 다음에 풍세 IC, 그리고 여기 좀 내려가시다 보면은 독립기념관을 끼고 있는 목천 I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C 기존에 있는 요 IC를 끼고 도시가 개발이 됐고, 특히나 천안은 이렇게 천안 IC를 끼고 여기가 구도심권이 개발이 집중적으로 되었는데 천안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산으로 해서 가는 부분과 평택에서 직산으로 해서 성안에서 연결되는 천안과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아산으로 연결되는 현재 이제 연결되는 장항선 복선 전철이 뚫리면서 그리고 KTX가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KTX 현재 전철역과 그 다음에 KTX가 만나는 복합 환승센터가 되면서 아산과 연계해서 아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신도시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 옆으로 해서 아산 탕정지구 개발이 되면서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도심권과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여태까지 천안은 땅값을 많이 올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땅을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은 건물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산을 통과하고 있는 지역과 성안을 통과하고 있는 지역의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확장이 되는 이 구간도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요 축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간에 중심축이 가장 빨리 개발이 되고 그 다음 보조축이 개발이 되는데 그 보조축으로 본 게 바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축을 보는데 이렇게 목천 쪽하고 병천면 쪽 주변으로 해서 보조축으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지역이 북천안 IC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성안과 직산으로 연결되는 부분과 그리고 입장으로 연결되는 요 부분까지 영향권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교통망이 생기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데 입장면을 끼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세종시까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병천면과 독립기념관을 끼고 있는 목천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다음에 입장면 주변과 그리고 선거읍까지 영향권이 들어가는 요 부분들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 제2경부고속도로 축에 따른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미 여기 좀 자리 잡혀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금 현재 요 부분이 이제는 제2경부 그러니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렇게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상이 되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요 지역이 지금 동천안 IC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서운면과 입장면이 경계점인 요 지역이 지금 서운 IC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장 쪽과 그 다음에 선거 쪽 요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이 상당히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아까 이렇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시내권에서 경유하는 게 이쪽 목천 쪽에서 경유하기 때문에 이 목천 이 옆사무소 주변 일대에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동천안 IC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쪽에 동천안 IC 이 주변 그러니까 병천면이죠. 그러니까 병천면 일대가 집가 상승으로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천안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어떤 포커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권유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아까 상당히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점검을 받은 이유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바로 위쪽에 보면은 그 안성이죠. 안성에서 IC가 예상이 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가 예상이 되는 그 주변 일대에 땅값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용인에서 그 제2경부고속도로가 예상이 되는 지역인 그 원산면이라든지 현재 삼계리 일대 현재 그리고 한국 외국어대학교 있는 그 일대 현재 오포 쪽 요 일대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 혜택을 상당히 많이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 천안 쪽에서도 요런 IC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집가 상승이 가장 예상이 되는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서운 쪽에 서운 IC가 생긴다라고 하는 예상이 되는 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면 입장 쪽입니다. 입장 쪽. 그러니까 요 입장 면 소재지에 있는 주거적 상업적 상당히 지금은 아직은 저평가가 돼 있다. 그러면 저평가가 돼 있는 요 지역에 주거적 상업지역 정말로 괜찮은 땅들은 잡아 놓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동천안 IC가 예상이 되는 요 지역인데 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은 어디냐면 이 병천면입니다. 사실 병천면은 어떻게 보면은 천안에서 가장 저평가가 된 동네예요, 분들이. 근데 이렇게 저평가가 된 동네가 어떻게 되냐면 볕들 날 있다. 상당히 이제는 광명의 도시로 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또 왼쪽에 있는 독립기념관 옆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목천 읍사무소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요 지역들도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예정상이 잡혀져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고속도로까지 합류하게 된다라고 하면 크로스가 되는 요 주변 일대의 주거적 상업지역들은 상당히 뜰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뜬 지역보다는 앞으로 뜰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뜰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 제가 콕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서운IC 주변에 예상이 되는
서운 IC가 예상이 되는 그 주변에 입장 면 소재지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그리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동천안 IC가 예상이 되는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병천 면 소재지에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 또는 목천 읍 소재지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요 지역이 상당히 천안에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향후에 천안의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를 올릴 때 집가 상승으로 크게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천안 하시면 많은 분들이 천안 역세권 주변으로 현재 많은 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는 많이 땅값이 올랐고 집가 상승을 견인을 했고 천안의 발전에 많은 부분들이 이바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치고 어떤 미래가치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는 그쪽 현재 중심권의 그 외곽 바운드리에 있는 땅도 중요하긴 하지만 좋지만 아직 저평가가 돼 있는 많이 저평가가 돼 있는 방금 전에 제가 최종적으로 콕 집어놓은 입장면이라든지 병천면 그다음 목천읍 주변 일대 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을 상당히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테크 토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천안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천안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된 부분들과 선거 그리고 선거뿐만 아니라 현재 직산이라든지 성안 그 주변 일대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도 많이 있고요. 천안 아산 신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지역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뜨는 현재 풍세 IC 주변 일대에 이 지역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찍은 이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중요한 지역이고 천안에서의 어떤 미래가치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려도 후회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당당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천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좋은 시간이 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유튜브 보시는 고객분들이 지역마다 사시는 동네가 다 틀리고 또 관심이 있는 대상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있는 대상 지역에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합니다. 제가 이 지자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정말로 부자가 돼서 땅땅거리면서 사시는 그날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한 26세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40대 한 초반이지만, 계속해서 땅을 지금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현장에서 나온 정보고요. 현장을 토대로 해서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신뢰성을 믿고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투자 제안을 하고 투자 정보를 드렸지만 어떤 것이든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또 그런 선택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리스크라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은 리스크로 가장 큰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땅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해봄으로 해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어떤 지자체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